안녕하세요, 데이비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실전시 연습 Day 32, 우리 마지막 날 영상이죠. 자, 우리 힘차게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장, 전화기가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계속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바로 잡고 my phone. 계속 하는 중이니까 물론 비동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my phone is ringing. 여러분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건 계속의 의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장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my phone keeps 하고 나서 ing를 뒤로 이렇게 주시면 돼요. So my phone keeps ringing. 첫 번째 문장 완성이 됐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은 말 돌리지 마. 솔직히 털어놔. 여러분 말을 돌린다라는 말은 주제를 벗어나서 계속 다른 주제로 바꾸는 행위를 얘기하다 보니까 말 돌리지 마를 어떻게 이해한다? 주제를 바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지 말라고 나와 있으니까 don't 바로 이렇게 외쳐주시고 뒤에를 이젠 change 동사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단어는 이 주제라는 단어만 여러분들이 이번 문장에서는 저랑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Subject, subject. Hey David, don't change the subject. 솔직히 털어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표현이 무조건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런 표현 괜찮죠? Hey David, don't change the subject. Just spit it out. Spit it out이라는 표현. 바깥이라는 전치사 여감을 활용을 해서 입에 있는 걸 뱉어내는 동사 spit이라는 동사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So just spit it out.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장 여기까지 완성해봤고요. 3번 문장 같은 경우는 언제 돌아갈 거라고 나와 있으니까 의문사 질문이었고 할 거야에 대한 미래적인 시제. 그렇기 때문에 시작에 나오는 건 when. 보이진 않지만 주인공은 you였죠.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go to만 쓰는 게 아니라 go back to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장소가 나온 전치사 to를 활용을 해서 뒤를 그냥 한국말로 sure, 용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So when will you go back to 용인? 세 번째 문장도 완성시켜 봤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4번이죠. 왜 너는 요즘에 항상 바쁘니? 라는 질문. 역시나 의문사였으니까 why? 여러분 바쁜이라는 형용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랑 같이 쓰는 연습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So why are you busy? 그런데 꾸미는 단어 앞에다가 써주는 거니까 Why are you always busy these days? 요즘이란 단어였죠? 자, 4번 문장도 이렇게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벗다라는 동사가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공부할 때 입는 동사를 put on으로 외우다 보니까 반대말을 put off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put off라는 표현은요 붙어있는 걸 떼어놓는 동사로 쓰이거나 아니면 뭐 불을 끈다 뭐 이런 표현에 put out과 비슷한 표현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입는 동사의 반대말을 주기 위해서는 자 take라는 동사와 함께 off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자 벗다는 영어로 take off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should I 앞에 빼주시고 내 신발이니까 my shoes 뒤로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So should I take off my shoes? Should I take off my shoes? 여기까지 우리 5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6번 문장이죠. 음식을 먹어보고 나서 이게 조금 맛이 이상해 라는 말. 우리에게는 두 가지 형용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상한 건데 조금 낯설게 이상할 때 we say strange라고 하고요. 정말 순수하게 이상할 때는 우리가 weird 이런 단어를 써요. 물론 조금 어색하게 이상한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맛을 표현하는 형용사들 여러분 이런 것도 같이 덩어리로 묶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이 이상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예 맛이라는 단어를 flavor 이런 단어를 쓰는 것도 괜찮고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주인공을 가지고 뒤에 의미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So it tastes. This food tastes. 그리고 나선
어떤 맛이 나는지에 대한 형용사를 바로바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So it tastes strange. It tastes weird. It tastes awkward. 자, 6번 문장 3개의 단어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7번이죠. 누구의라고 나와 있는 소유를 나타내는 의문사, 즉 who만 쓰는 게 아니라 who에 s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소유격으로 물어보는 whose라는 의문사가 되는 겁니다. 소유라는 건 뒤에 항상 꾸며주는 단어가 나와줘야겠죠. 즉 누구의 신발인가요? 누구의 컵인가요? 누구 핸드폰이야?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 폰을 집어들면서 Hey, whose phone is it? Whose is it이 바로 못 나오는 거죠. Whose phone is it? 오케이? 그러면은 차례라는 단어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whose turn? 누구의 차례? 영어로 whose turn? 그리고 나서 의미 가지지 않는 is it? 붙여서 빠르게 우리 집어 문장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8번입니다. 내일이 추워질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죠. 역시나 보이진 않지만 넌 내일이 추워질 거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었으니까 시작을 우리 do you think 먼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내일이 추워질 겁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줘야 되니까 2개의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친구 that이라는 접속사를 주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분 근데 무조건 생략하는 건 또 아닌 거 아시죠? So David, do you think that 하고 나서 확실하게 뒷문장을 강조할 때는 여러분 that으로 강조해 주는 거 괜찮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So do you think English is fun? 그냥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8번 문장 내일이 추워질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란 단어를 주인공으로 가지 마시고 날씨를 얘기할 때 주어 바로 it을 활용을 해서 It will be cold. 그리고 나서 뒤를 시간을 tomorrow 끝에 올려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So do you think that it will be cold tomorrow? 8번 문장 완성이 됐고요. 자, 우리 9번입니다. 내 여자친구가 어젯밤에 날 위해 볶음밥을 요리해 줬어. 주인공이 나왔고 행동이 나왔습니다. 바로 가져올 수 있는 문장 My girlfriend 하고 나서 행동 바로 쓸 수 있겠죠. Cooked. 뭘 요리했는지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 볶음밥이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밥을 볶아서 만드는 요리는 전부 다 있어요. 전부 다 있다 보니까 그냥 볶음밥 이렇게 그냥 딱 고유명사를 줘도 괜찮긴 하지만 fried rice 이 정도 여러분 이런 요리 정도는 하나 외워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My girlfriend cooked fried rice. 누굴 위해서? For me. 마지막에 어젯밤 last night. 굉장히 길었던 문장이지만 여러분 천천히 같이 하다 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fried rice. 여러분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9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10번 문장입니다. 왜 넌 내 치약을 사용했니? 과거 문장이었죠. 봐오자마자 Why did you? 사용하다란 동사 바로 나옵니다. Use. 내 치약이죠. My. 그 다음에 여러분 치약 역시도 우리 생필품 즉 생활영어를 위해서는 꼭 외워줘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치아 뒤에다가 끈적끈적한 이 장류의 텍스처를 나타내는 페이스트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oothpaste라고 하시면 이게 치약이란 단어가 되는 거죠. So why did you use my toothpaste? 10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 11번입니다. 침대 위에 무엇을 놓았니? 오케이. 의문사인데 과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What? 과거니까 did you? 놓다란 동사 put on the bed만 완성시켜주면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던 11번 문장이었습니다. 나온 김에 한 번 더 설명해드리면 여러분 in bed랑 on the bed랑은 조금 더 구별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I'm in bed라는 표현은 나 지금 침대에 이불 덮고 푹 쉬고 있을 때 I'm in bed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물건만 탁 놓아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치만 중요했던 전치사 on을 써서
on the bed 해주시면 정말 이건 위치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는 살짝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12번이죠. 저에게 쌀국수를 요리해 줄 수 있나요? 보자마자 체크가 됐죠?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질문이었으니까 Can you cook? 쌀국수.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겠죠? 쌀로 만드는 국수는 한 가닥이 아니니까 Can you cook rice noodles? 저에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To me, 여러분 쓸법하지만 cook 같은 동사는 사람과 쓰기 위한 하나의 전치사를 여러분 정해놨어요. 되게 일반적으로 친구가 있습니다. make, 만들어주는 buy, 사주는 get, 갖다주는 이런 친구들은 상대방과 함께 쓰기 위해서는 정해놓은 전치사 for me 이력을 한번 여러분 하나 외워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2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13번입니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할 거야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보자마자 you. 자, 물론 보이는 대로 그대로 직역을 하는 게 하나의 좋은 여러분 영작 연습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will을 쓰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럴 거야 조금 완곡하게 확실한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you will 하는 것과 you would 이렇게 하는 건 두 개가 너무나 잘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동사는 후회하다라는 동사 있었죠? regret 동사 뒤에 강세 올려주시고 So David, you will regret it 또는 you would regret it 이런 식으로 썼던 여러분 후회하다는 동사는 하나 기억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14번입니다.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어 자체를 사실 외워줘야 되는 단어죠. 그래서 첫 번째 알려드릴 건 emergency라는 단어. emer 강세가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앞에다가 this is 또는 it is 주시고 an emergency. So this is an emergency. 이것은 현재 응급 상황입니다. 14번은 여러분 단어 자체를 하나 외워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프랭크가 내게 무언가를 말했어. 끝난 과거.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건 Frank. 그리고 나서 said. 여러분 이 say 동사를 활용해서 과거를 줄 때는요. 과거를 빠르게 읽어주시면 돼요. So Frank said 딱 있는 거죠. 그래서 Frank said 무언가를 얘기했으니까 something. 누구에게? To me. 자, say 동사는 to와 함께 쓰는 거기 때문에 say와 to를 한 번에 쓰는 동사를 여러 번 쓸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tell 동사입니다. tell을 과거로 바꾼 이유는 말했으니까 그죠? So Frank told me 앞으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something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So David said something to me. 첫 번째. 두 번째는 Frank told me something. say와 to를 한 방에 쓰는 이 tell 동사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던 15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16번입니다. 저희는 지금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빨리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물 마시다. 지금. So we can drink water now. 자, 16번은 이렇게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고요. 자, 그 다음은 17번입니다. 당신은 생일날에 주로 무엇을 합니까? 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보통으로 바꿔서 usually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합시다. What? 습관이니까 do you. 현재 나와줘야겠죠? 보통이니까 usually.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do를 이렇게 주는 거죠. 앞에 있는 do는 의미상 do가 아닙니다. 의문사용 조동사 do예요. So what do you usually do? What do you usually eat? What do you usually have?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하루짜리 날짜가 나왔을 때 자, 하루짜리 날짜가 나왔을 때는 on과 함께 하루짜리 날짜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시간 전치사 여러분 이런 거는요 제가 수업 때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in 같은 경우는 큰 시간에 어울리고요.
on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짜리 weekend까지는 굉장히 잘 어울려요. at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한 시간이에요. 시간을 봤을 때 지금이 3시 50분이다. 아하, 3시 50분에 여러분 이런 시간을 얘기할 때는 at이랑 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18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망한 적이 있나요? 니은 받침에 적이 나왔다. 빨리빨리 키워드를 잡아 나가는 거죠. 상대방이 뭘 물어보는 거냐면 지금까지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의문사를 가져올 게 바로 현재 완료 시제를 가지고 오는 거였죠. 그래서 일단 주인공 쓰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망하다. 여러분 이게 들리기에는 뭔가 행동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disappointed라는 형용사는요, 비동사랑 같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실망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실망한 상태를 얘기할 때 disappointed라고 하는 거예요. 강세가 여기 들어가죠. 어디에게 실망을 할 때는 뒤에 에게를 in으로 여러분 연습하시면 I am disappointed in myself. 내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 준비물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질문을 만들어 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have, 상대방에게 you, 비동사를 pp로 바꿔서 bean이 이렇게 나와줍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그대로 disappointed, 누구누구에게 in, 자신에게 나와 있으니까 너 자신이겠죠. 그죠? yourself 하고 만들어지는 오늘의 18번 문장은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준비물 여러분 딱 보시고 바로바로 뺄 수 있게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19번 문장 누구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건 의문사 그리고 마지막에 전치사 두 개를 딱 띄어놔서 질문을 하는 것도 가능하죠. 즉 who라고 나와 있고 와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배치를 먼저 해놓고 주로 운동을 너는 하니? 여러분 이것만 만드시면 돼요. 너는 습관이니까요. 보통 주로 운동하니? 뒤에 workout 그리고 나서 who랑 with를 활용을 해서 So David, who do you usually work out with? 딱 잡아주시면 이게 누구와 질문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너는 보통 누구랑 산책 가니? 여러분 이런 문장을 할 때도 머릿속으로 who 먼저 빼고 do you usually take a walk? 마지막에 with 딱 쓰시면 되겠죠. 19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20번입니다. 나가기 전에 전이 나왔죠. 그죠? 그렇다면 before 활용할 거고요. 상대방한테 부탁을 하는 질문이에요. 즉 먼저 뺄 건 너 충전해 줄 수 있니? 먼저 빼는 겁니다. So David, can you charge? 충전할 수 있니? The phone, 그 핸드폰 까지 쓰면 나가기 전에 빼고는 다 만들었어요. 자, 전이 먼저 나오면서 앞에 밑줄을 딱 그었으니까 나가다라는 표현만 아시면 끝납니다. 첫 번째 할 건 go out, 가능하죠? 두 번째 할 건 leave, 둘 다 가능합니다만 before 같은 전치사 또는 접속사로 쓰이는 친구는 동사를 바로 받지는 못해요. before를 쓰기 위해서는 going out 하시거나 before를 쓰기 위해서는 leaving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20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문장은 내 남자친구는 내 말을 안 들어. 여러분 21번 문장은요, 말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이 말이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 word를 활용하거나 what I say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지만 듣다라는 동사 우리가 이미 listen to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그죠? listen to를 쓰고 사람만 이렇게 쓰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다가 자연스럽게 원어민 게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굳이 막 what I say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구성해 봅시다. My boyfriend. 들으면 그대로 listens to me 하면 되지만
안 들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부정 형태 바로 붙여줄 수 있겠죠. So, my boyfriend. 현재 시제를 쓰는 이유는 이 문장 자체가 내 남자친구의 습관을 내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에다가 listen to me.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던 21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22번인데요. 왜 너는 아침에 머리를 빗습니까? 여러분, 머리를 빗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겠죠? 역시나 상대방의 습관을 물어보는 지문이었으니까 시작 의문사부터 바로 빼주고요. 너는 do you가 한 방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를 빗는 동사는 brush라는 동사 한번 써보시면 이게 원래 소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rush my teeth라고 하면 내 이빨을, 내 치아를 솔로 닦는 거니까 그게 이제 양치가 되는 거고요. 아침에 머리를 빗는 거니까 your hair. So why do you brush your hair? 마지막에 아침에니까 in the morning. 완성시켜주면 되는 자, 우리 22번 문장이었습니다. 참고로 brush 동사는 빗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comb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comb이라는 단어는 빗도 되고요. 빗질도 돼요. 그래서 brush 대신에 정확하게 comb 동사 쓰는 것도 sure 괜찮았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23번입니다. 프랭크는 그의 아파트를 깔끔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문장 한번 가볼 건데요. 필요한 단어가 일단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문장을 만들 땐 frank 하고 나서 유지한다. 여러분, 이건 그 상태를 계속 되게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는 우리 keep 동사 활용하시면 돼요. 자, keep 동사는 과거로 뺄 때는 이게 불규칙으로 바뀌다 보니까 kept가 된 걸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떤 걸 그의 아파트라고 나와 있으니까 his apartment를 이렇게 먼저 써줍니다. So Frank kept his apartment. 여러분, keep 동사를 쓸 때는요. 무엇을, 우리 흔히 목적을 하고 얘기를 하죠. 무언가를 어떠한 상태로 만드는지에 대한 형용사를 이런 식으로 keep something adjective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Hey David, keep it clean 이렇게 쓰면 야, 그거 깨끗하게 유지해 이런 말이에요. Hey David, why do you always keep your hair dirty? 이렇게 쓰면 너는 왜 항상 네 머리를 더럽게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런 문장이에요. keep 동사 썼고 아파트 썼고 그러면 마지막은 깔끔 그리고 정돈된 여러분 이 두 개의 형용사를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단어들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게 neat, neat. 그리고 나서 정돈된 상태 다 같이 tidy, tidy. tidy나 neat 둘 다 여러분 형용사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실제로 tidy라는 단어는요, 저는 외국에서 tidy up라는 표현으로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이 tidy up은 이럴 땐 하나의 행동으로 바뀌면서 정돈하다, 정리하다, 어지러진 상태를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하는 행동을 우리가 tidy up이라고 해요. So this weekend I'm planning to tidy up my room 이렇게 쓰시면 자, 이 tidy라는 어감도 생소하긴 하지만 같이 한번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24번입니다. 친구랑 나는 어제 외식했어. 과거임을 확인했죠. So my friend, 내 친구, and I, 두 명짜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뭐 수일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차피 과거니까, 그죠? ate out. 마지막에 yesterday 쓰면 끝났던 자, 24번 문장 빨리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25번. 친구랑 술 마시러 갈 예정이니 예정된 일을 물어보는 거였죠. will you가 틀린 건 절대 아니지만 예정을 얘기할 때는 are you going to, be going to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나서 술 마시러 갈 거니까 I'm going to drink 동사만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with your 한 명이면 friend, 두 명이면 friends, 뭐 상황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 26번. 핸드폰을 무음으로 할 수 있나요? 와우.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생활 영어죠. 그죠? 그래서 오늘 표현은 무음으로 하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상태로 놓아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걸? My phone, your phone. 중간에 들어가는 건 소유격이니까 뭐 상황에서 맞춰, 주인공에 맞춰가지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표현? on silent라는 표현. 앞에 있는 전치사 on과 함께 뒤에 있는 우리 침묵을 나타내는 silent를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영어로 on silent라는 표현이 무음인 상태. 이게 바로 영어로 on silent입니다. 자, 그래서 put someone's phone on silent. 이게 첫 번째 표현이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할수 문장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너는 좀 해줄래? 할 수 있니? 그러면 너의 핸드폰이니까 put your phone이 이렇게 되는 거죠. So David, can you put your phone 어떤 상태? on silent.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 끝나요. 바로 만들 수 있는 26번 문장이었고요. 근데 한 번쯤 여러분 뮤트한다라는 의미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요때는 can you mute? 요 동사를 아예 mute로 바꿔버리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so please mute your phone 이렇게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표현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put my phone on silent. 게다가 굉장히 격식 차리는 표현으로도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표현이었죠. 그죠? 26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27번. 신혼여행으로 라고 나와 있죠. 알아야 되는 표현은 for my honeymoon. 역시나 주어에 맞춰서 your가 될 수가 있고요. his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신혼여행으로 넌 주인공 봤으니까 어디 가고 싶니? where. 어디를? ship 나왔으니까 do you want to go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너의 신혼여행이니까 for your honeymoon 뒤에 붙여서 So David, where do you want to go for your honeymoon?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었던 27번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답변도 하실 때는요 I want to go to 하고 나서 장소 쓰시고요. 예를 들어 I want to go to Hawaii 마지막에 for my honeymoon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장 28번. 누가 빨래합니까? 집에서. 이런 문장이었죠. 자, 이건 역시나 주인공 찾기 질문, 범인 찾기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ho 자체가 주인공이 되니까 do you, did you, will you 여러분 이거를 안 붙이는 거예요. 주인공을 찾아야 되니까요. 누가 빨래합니까? 자, 영어로 빨래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do the laundry라고 하죠. 집에서는 영어로 at home이라고 해요. 이렇게만 만드는 거 너무 가능한데요. 의문사 누가를 범인 찾을 때는 이 의문사 주어 who를 3인칭으로 봅니다. 여러분.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일치를 이렇게 시켜버리는 아주 독특한 문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연습하실 때는요. who가 주인공이고 범인을 찾아야 된다면 뒤에 나오는 동사를 3인칭 수일치한다. So, who drinks, who does, who cleans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를 쓰신다면 who does the laundry 해주시면 100점. who do the laundry 하면 똑같이 100점 또는 99.999점이 되는 거죠. 왜? 의미가 다 들어갔으니까요. 자, 그래서 28번 여기 3인칭 단수 받는다, does the laundry 쓴다. 여러분 요것만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실전 시 연습 Day 32 강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어려운 거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고요. Alright, so see you next time with my new videos.